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늘봄 학교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17개 시도교육청 중 부산이 1년 먼저 운영에 나섰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석 달 앞두고 부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들의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부산 광안대교의 경관 조명이 10년 만에 새로운 시설로 교체되면서 다채로운 미디어 콘텐츠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사상구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사상구 덕호동 하강선대 어울림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부산시에 제안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늘봄 학교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부산이 1년 앞서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새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 학교를 전면 시행합니다. 늘봄 학교는 아침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돌봄과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을 제공합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을 활용해 희망 학생 수요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실시하는 거고 돌봄과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고 또한 학습형 방과 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합니다. 돌봄 시설은 학교 내 특별실이나 도서관 등을 활용합니다. 학교에 늘봄 학교를 두지 못할 경우 학교 밖에 부산형 늘봄 거점센터도 만듭니다. 부산시 등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도서관이나 복지관, 문화시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청의 모든 직속기관에도 거점센터가 만들어집니다. 부산을 비롯해 타 시도에서도 올해 늘봄 학교 시범 운영을 확대하는 만큼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행정지원본부가 만들어진 것은 지금 늘봄과 방과 후가 동시에 지금 이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생님들에게 대해서는 늘봄과 방과 후, 돌봄과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수업의 오로지 수업 교육 활동을 전념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기 때문에 추호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도서관과 경로당 등 6곳에 마련한 24시간 긴급 돌봄센터를 사립유치원과 마을회관 등으로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산의 선거판도 벌써부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예비 후보 등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10일 총선. 부산에선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18명을 선출합니다. 선거를 석 달여 앞둔 지난 4일 기준으로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는 모두 70명. 경쟁률은 3.9대 1입니다. 이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곳은 서구 동구로 10대 1입니다.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7명, 무소속 1명이 등록했습니다. 중구 영도구와 사구을이 각각 7대 1로 뒤를 이었고 남구을은 진보당에서 1명만 등록해 1대 1, 북강서갑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현역 의원이 무소속이거나 다선인 경우 또는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은 27명, 국민의힘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의당이 1명, 진보당이 5명, 그리고 자유민주당과 자유통일당에서 각 1명씩, 끝으로 무소속으로 4명이 등록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정치인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변호사, 교육자 순이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으로는 사갑의 최인호 의원이 제일 먼저 등록했습니다. 또 성별로 보면 남성이 56명, 여성이 14명으로 4대 1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9명, 40대가 10명이었고 30대는 4명, 70대 3명 순입니다. 한편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 등 입후보 제안을 받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이 되는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 요즘 해운대보다 광안리를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바닷가를 가로지르는 해상 교량인 광안대교의 경관 조명을 배경으로 인생샷도 찍고 멋진 추억도 남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거라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광안대교의 화려한 경관 조명에 반해 1년 만에 다시 광안리를 찾았다는 위지선 씨. 당시 바닷가에서 감동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거를 보면은 좀 힐링이 된다 해야 되나? 그래서 반짝반짝 거리고 그래가지고 좀 더 마음에 많이 남아서 항상 보러 오는 것 같습니다. 색다른 느낌을 받으려면은 맨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많이 오지 않을까요? 올해부터 광안대교 경관 조명이 달라집니다. 사업비 74억 원을 투입해 2013년 12월 설치된 경관 조명을 10년 만에 새로운 시설로 교체합니다. 현수교 주탑 2개 사이 500m 구간에 다양한 색상의 LED 경관 조명을 촘촘히 해 레이저처럼 공중에 불빛을 비춰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마치 바다 위로 쏟아지는 빛과 하늘로 향하는 빛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광활한 화살 등 선보일 미디어 콘텐츠만 모두 77종입니다. 광안대교만의 시그니처를 3가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이제 이벤트 영상이 뭐 설날이나 강복절이나 발렌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런 이벤트 영상이 14종 정도 만들어져 있고요. 파도나 사계절이나 이런 주변의 모양을 LED 아트를 이제 영상화시킨 게 27개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질과 강수량 등도 바뀌는 LED 조명색으로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광안대교 경관 조명 사업을 시작으로 부산을 둘러싼 7개 해안 교량을 활용해 부산만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관광 콘텐츠로 주변 관광 자원과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상구 덕포동의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꾸며진 하강선대 어울림공원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상구가 방치되고 있는 하강선대 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만들 것을 부산시에 제안했습니다. 공원이 다시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덕포동 하강선대 어울림공원.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지난 2015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원 안에서 잦은 술판이 벌어지고 고성방가가 끊이질 않자 지자체는 2018년 10월 자물쇠를 걸어 임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임시 폐쇄는 해가 바뀐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수년째 방치되자 주민들의 안타까움도 큽니다. 이제 여름이나 이제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리가 많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불편감은 있더라고. 이에 사상구는 부산시에 하강선대 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산책로와 놀이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을 늘리겠다는 계획안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문화유산이 또 우리 사상구에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새로이 조명할 수 있는 뜻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폭 1.5m의 상대적으로 좁은 보도를 2m로 넓히고 사상초등학교로 들어오는 통학로도 폭 4m로 넓히는 등 보행 환경을 바꾸기 위한 작업도 덧붙였습니다. 지자체의 이 같은 제안에 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상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역사 공원 조성 제한은 어디까지나 구상 안에 지나지 않아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 4일 북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가 차량 터리 범행 현장을 발견해 경찰이 현행범을 검거했습니다. 4일 새벽 2시 50분쯤 센터 요원은 한 남성이 덕성초등학교 담벼락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내부를 뒤지는 한편 주차된 다른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 신고를 통해 현장에서 차량 터리범을 검거했습니다. 북구는 지난해 780여 건의 범죄 현장 신고와 생활 안전 대응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4일 오후 3시 30분쯤 사하구 감천항 일부두에서 2,300톤급 외국 원양어선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배 안에 있던 선원 등 27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헬기 안착장에서 용접 보수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119 안전체험관이 지난해 체험 수료 인원 16만 3천여 명으로 전국 14개 체험관 중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체험 참가자는 학생이 6만 8천여 명으로 41%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 다음은 전라북도 119 안전체험관 12만 5천여 명,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12만 2천여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이 떠나가는 부산은 일자리도 많이 없는 데다 창업을 한다 해도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창업하면 2곳 중 1곳은 2년 안에 가게를 접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관광 서비스업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산의 입장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장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법인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을 시작했던 30대 이모 씨. 가게를 차린 뒤 점차 규모를 키워나갔는데 모두 한때였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에 월세와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가게가 제가 5군데 정도를 했었는데 월세만 3천만 원, 4천만 원 내야 되는데 매출이 들어오는 거는 2천만 원도 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버렸던 상황이었었죠. 네, 주인분들한테 하소연도 많이 하고 사실. 코로나만 끝나면 괜찮아질 것이란 믿음을 놓지 못했던 이 씨. 하지만 경기 회복은 더뎠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한 채 이 씨는 4년째 되던 해 개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계속 천정부지로 쌓이니까 이건 감당도 안 되고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끝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제가 30대인데 40대, 50대 될 때도 빚이 희망이 안 보이겠다. 그래서 회생제도 이용해가지고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했습니다. 이 씨처럼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한 2명 중 1명은 2년 안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부산의 신생기업 생존율은 1년이 63.2%, 2년은 53.2%를 차지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나는 기업이 줄어들었습니다. 1년 생존율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부산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94%는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운영하는 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이 중 80%는 자영업자인데 대부분이 매출액 5천만 원 미만으로 영세하다 보니 버티기에 더욱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이라고 해서 상가 창업을 하는 수요가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A에서 B로 넘어가는 게 한 2, 3년 주기라고 치면은 텀이 이제 길어진다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바로 대체가 되는 게 아니고 A에서 이제 폐업이 되고 나서 한참 공실로 있다가 이제 B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난해 부산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국시비 1,600여억 원을 들여 업종별 특화 사업, 브랜드화 육성을 추진했습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해서는 사무실, 주거 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관계자들은 창업 기업의 내실을 다지는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없이 그냥 감으로만 해버린다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업을 하기 전에 내가 지식이 얼마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있는가를 조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준다면. 지난해 개인회생과 법인 파산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부산 소상공인의 한숨은 올해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가 행정 업무 부담일 텐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학교행정전담기구 학교행정지원본부가 부산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교사들은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교육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올해부터 휴교에 들어가는 신현초등학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이곳에 전국 첫 학교 행정지원본부를 꾸리고 임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학교 지원 사업에도 교원들의 업무 경감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교사들이 매주 행정 업무에 쏟는 시간은 2013년 5.7시간에서 2022년 7.2시간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부는 방과후 학교 지원팀과 학교 채용 지원팀, 학교 행정 지원팀 등 3개 팀 42명 규모입니다. 304개 학교의 방과후 학교 관련 프로그램 강사 계약과 회계 통계 업무, 올해부터 모든 학교로 확대 운영되는 늘봄학교 운영을 전면 지원합니다. 늘봄학교는 학교 외에도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을 활용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방과후 돌봄과 학습을 지원합니다. 특히 부산교육발전특구와 맞물려져 있는 우리 돌봄과 또 우리 늘봄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이 시기에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이러한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하에 교육행정지원본부를 두게 되었습니다. 부산교육청 관할에 있는 우리 교육행정지원본부를 바로 이 신년 초에서 우선에 오는 6월까지 임시로 여기에서 지금 거치를 두게 되었고, 학교행정지원본부는 오는 7월 1일 영도 남항초로 이전해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교육 복지 업무 등을 추가로 이관받아 구성원도 100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선정에 지방대학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되면서 통합이 본격화됐는데요. 올해는 부경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 도전하고 있지만 진행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김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2차 공고를 앞두고 국립부경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가 2차 사업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경대는 첨단 산업 분야 기업과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이미 디지털 신기술 창업 융합 전공 등을 신설했습니다. 지역 혁신 전공으로 글로컬 대학 사업에 만전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한국해양대는 지난해 말 통합 관련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부터 글로컬 대학 신청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과 달리 글로컬 대학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두 대학의 통합 논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자로 한국해양대 총장 임기가 만료됐지만 아직 총장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통합 논의의 중심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해양대는 내부적인 준비는 진행하고 있지만 총장 부재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부경대는 해양대 측의 내부 사정으로 발송할 예정이었던 대학 통합을 위한 공식 협력 요청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교육부로부터 5년간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1,000억 원.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 대학 선정은 소멸 위기인 지방대 생존의 전환점이란 평가도 있지만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 등 절차도 남아있어 지역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1조 원에 달하는 현금과 금괴를 보관하던 금고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중한 철문 안에 또 다른 철문이 보입니다. 복도는 쇠창살이 2중, 3중으로 쳐져 있습니다. 흡사 감옥같이 보이는 이곳은 다름 아닌 금고입니다.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이 부산 근현대 역사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일반인한테 공개되지 않았던 이 비밀의 이 지하 금고를 저희가 단지 보존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고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금고 미술관으로 1조 원에 달하는 현금과 금괴를 보관했다는 한국은행 부산본부 금고. 이제 4개의 금고 안엔 돈이 아닌 작품이 설치돼 있습니다. 옛날에도 지금처럼 야구를 잘한다는 것도 생각나고 저기 문도 이렇게 옛날 문이랑 지금 문도 지금 구별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14명의 작가가 참여해 부산의 자연과 도심, 그 안의 이야기들을 담은 예술작품으로 꾸몄습니다. 역사관 2층부터 4층은 전시실과 어린이 체험실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현재 2층에선 야구도시 부산의 함성을 주제로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은 시 지정문화재로 지난 2013년 시가 인수했으며 2015년부터 271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역사관으로 바꾸고 5일부터 일반에 전면 개방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립박물관은 1월 9일부터 14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2024 겨울엔 박물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예전 옥의 쓰임새와 장신구 역사를 시청각 수업으로 학습하고 옥을 반달 모양으로 다듬어 장식하는 고곡 목걸이도 직접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